9월 28일 월요일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치토안에서 호랑이의 공격으로 또 한 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달 내에 벌써 3명이 지금 호랑이 때문에 좀 사망을 했는데요. 저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이렇게 호랑이 소식을 좀 전해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치토안 같은 경우는 호랑이까지 지금 되게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9월 28일 월요일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브리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동안 1351명의 확진자가 떴네요. 그래서 지금 네팔은 74,000명이 넘었습니다. 74,745명. 그리고 카트만두 벨리 같은 경우는 817명이 늘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지금 22,124명이 됐습니다. 카트만두 벨리 세세하게 좀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649명. 네, 카트만두 하나만이면 600명이 넘었어요. 박타푸르가 36명, 랄리푸르가 132명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4명 나왔습니다. 47세 남성 방케, 34세 남성 굴미, 38세 여성 순사리, 51세 여성 박타푸르. 네, 카트만두 벨리 안에가 1명밖에 안 나왔죠. 하여튼 뭐 사망자는 되게 적게 나와서 지금 481명이 되었고요. 완치자는 742명이 나왔네요. 742명이 나와서 지금 현재 네팔 완치자는 54,640명 기록 중이고요. 지금 회복률은 좀 떨어졌습니다. 회복률은 다시 조금 떨어져서 73.1%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중요한 그 숫자가 활성 환자죠. 보건부에서 지난번에 25,000명 넘어가면은 다시 럭다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이 활성 환자 이것이 어떻게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 환자는 19,624명입니다. 25,000명 되려면은 뭐 300 몇 명 정도, 지금 300명 정도 좀 여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19,000명 중에서 지금 집에서 격리 중인 인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10,929명이 집에서 격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서 시설 격리를 받는 사람이 8,695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네팔 같은 경우는 병원에 다 없어요. 환자가 집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것이 좀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8,695명 중에서 집중치료실 ICU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25명 기록 중이고요. 산소호흡기 장착한 사람은 31명입니다. 다 이제 중증 환자들이죠. 대부분 이제 이들 중에서 사망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역소 인원은 지금 6,310명. 네, 좀 줄었죠. 6,310명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검역소에서 테스트하면 한 3일 걸려요. 3일 72시간 정도 걸려요. 빨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역소 인원이 빨리 안 줄어요. 그리고 요즘 PCR 테스트도 굉장히 천천히 하거든요. 빨리 안 합니다. 어차피 이건 긴 호흡을 갖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해봤자 확진자만 늘어나요. 지금 확진자가 거의 테스트하는 건수의 15%가 넘어갑니다. 10,000건 하면 한 1,500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24시간 동안 PCR 테스트 한 건수가 10,080건 했습니다. 10,080건 한 거에서 지금 1,500명 나오잖아요. 15% 확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15% 확진 나오면은, 전에도 제가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커뮤니티 감염이다 라고 통계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 보건부에서는 커뮤니티 감염이라고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80건을 해서 PCR 테스트 총 건수는 998,407건입니다. 998,407건이라 내일이면은 100만 건 돌파하겠네요. 네, 요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전체적인 네팔 단신 그리고 네팔 소식, 전체적인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선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되죠. 국내선 항공기는 이상 없이 잘 다니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다시피 국내선이 취항하는 곳 중에서 저번에 어디였죠? 훔나였나요? 훔나 시미곶 그리고 루클라 쪽에서 일부 PCR 테스트 음성 보고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 중에서 PCR 테스트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국내 항공인데도 그럴 때는 PCR 음성 테스트 72시간 이내 것을 끊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장거리 교통수단은 계속 운행 중에 있고, 그리고 카트만두 벨리로도 차량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더 쌓인 때 그 이동할 사람들의 예매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어저께도 전해드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 예매를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장거리 교통수단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가트만두 벨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님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나 자가로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시간 이내 거리는 대부분 걸어 다니고, 그래서 아직은 그 완전 정상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고 있긴 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잘 대중교통을 안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10월 1일 날이 추석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네팔에서도 네팔 한인회에서 추석 선물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10월 1일 날에는 선물을 받으러 좀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버스를 한번 타는 거를 생각을 해볼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는 영상을 좀 찍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 버스 상황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학교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오픈이 안 돼 있고, 아마 지방도 오픈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지방 정부 그 재량에 따라서 오픈된 데도 있고 오픈 안 된 데도 있지만, 지금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원격 수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격 수업 접속자가 낮아서 고민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도 원격 수업 접속하는데 한 55%까지만 접속을 하고 나머지는 접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죠. 못 하는 거죠. 장비가 없으니까.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원격 수업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묘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대면 수업은 쭉 갈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더 쌓인 명절이 10월 23일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변화될 상황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코로나 상황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연말까지. 연말이 뭐예요? 내년까지 쭉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당분간 오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국제선은 지금 운항이 되고 있죠. 이 운항이 되고 있고, 그 일반인은 못 들어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일반인 투어리스트는 10월 17일 날 오픈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 돌아오는 네팔인과 그리고 외교관 요건 소지자, 오피셜 비자, 정부 비자 소지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관, 유엔기관, 이러한 사람들, 그 가족들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죠. 대한항공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10월달 일단은 네팔 정부에서 비행 허가는 대한항공에 내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아직 뭐 비행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고, 10월 1일부터는 좀 지금보다 더 국제선이 더 증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뉴스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뭐 일반인들 입국이 10월 17일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그 전까지는 증편을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신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그 네팔 관광협회에서 네팔 정부한테 건의를 한 상황이에요. 건의를 한 상황이 뭐가 있었냐면은 10월 17일 날 트래킹 오픈하고 국제선 다 일반인한테 오픈하는 날 그 관광객 들어올 때 호텔 격리를 3일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일주일 격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 뭐 그 외교관 요건 소지자든 뭐 국제개발협력기관이든 들어오면 일단 호텔 격리를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10월 17일 날 일반인 입국 허용인데 이때 3일로 줄이면 어떠냐라고 건의를 정부에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7일에 들어오면은 지금처럼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일주일 격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호텔 격리 일주일 받고 관광을 시작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네팔 들어와서 일주일 격리 받고 한 15일 정도 트레킹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격리받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격리 프로토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행을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팔 오시려면 그래요. 네팔 오시려면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들어오셔서 호텔 격리 일주일을 끝내고 그리고 트레킹 가세요. 트레킹 갔다가 오셔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한국에 들어오면 또 14일 격리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7일, 15일, 14일 하면 벌써 35일 6일 되네요. 그 정도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건 이렇게 뭐 다른 코멘트를 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단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트만두 그 확진자들 중에서 가정 격리가 10,00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1,900명 정도 되는데 그 이 중에서 800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집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보통 보건부에서 하루에 2번 정도 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800명 정도가 그 전화를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집에 없거나, 그죠? 집에 있으면 받겠죠. 아니면은 밖에 나갔거나.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집에 없거나 밖에 나갔거나 뭐 둘 다 나간 거긴 한데 네팔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전화가 많이 없습니다. 집에 일반 전화가 많이 없고 대부분 일반 전화를 건너뛰고 지금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 본인의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800명 정도가 지금 연락이 두절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500명이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고 랄리푸르가 200명 정도, 100명 정도가 박타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정 격리 중인 사람들이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 뉴스 서두에 말씀드린 호로나 죄송합니다. 하도 코로나에서 호랑이를 호로나라고 부르네요. 호랑이 습격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치투안 국립공원 보전 담당관이 호랑이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틀 만에 호랑이 공격으로 2명이 사망을 한 건데요. 그는 이거 숲 이름이 어렵네요. 쿰로즈 인터미디아틱 커뮤니티 포레스트에서 코끼리를 방목하는 동안 호랑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방목을 하면 코끼리를 풀을 뜯게 하거든요. 근데 코끼리가 옆에 있는데 호랑이가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망한 보전 담당관은 라트너거르 지자체 출신의 55세 버버나 쪼도리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전 담당관을 공격한 호랑이가 이 사람을 공격한 이후에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신을 훼손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호랑이를 생포 다시 또 저번처럼 마치 활 같은 걸로 쐈겠죠. 그래서 생포해서 우리에 가뒀다고 합니다. 지금 엊그저께 3일 전에 제가 호랑이 공격 소식 전해드렸고 어제 제가 추가 보도 전해드렸고 오늘 또 이렇게 전해드려요. 지금 3일 연속 호랑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지금 3일 그러니까 이틀 만에 2명이 죽은 거고 그리고 한 달로 하면 3명이 죽었습니다. 치투안에서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네팔 같은 경우는 호랑이가 살고 있는 치투안 국립공원과 그리고 바르디아 국립공원이 있어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호랑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팔 전체적인 코로나 소식과 단신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파트 소식입니다. 다딩에서 시작하는 하나의 학교 한 명의 간호사 프로그램.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마티주 사회개발부의 학교 1개 간호사 1명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다딩 지역의 26개 커뮤니티 스쿨로 확대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군 내 2개의 중등학교에서도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회계연도에 시범 프로젝트로 바그마티 프로빈스의 20개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범 사업이 성공한 후 학교 1개 간호사 1명 프로그램을 지역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개발부 대변인 디펜드라 수베디시에 따르면 학교 간호사 프로그램이 학교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바그마티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으며, 학교에 배치된 간호사들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학교에서부터 건강한 보건 습관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학교에 파견될 간호사들에게 노트북과 의료용품 그리고 의약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한 학교에 1명의 간호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그마티는 바로 카트만두가 속해 있는 프로빈스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지금까지 학교에 간호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양호 선생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에 말하자면 그런 어떤 보건이라든지 그런 위생 관련된 교육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제 네팔에는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그마티 이 프로빈스가 이제 가장 말하자면 돈도 많고 그 지자체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다른 프로빈스로 확대가 되겠죠. 지금 현재 네팔은요, 어떤 상태냐면요, 2015년 지진이 온 이후에 각 지역별로 보건소가 완비가 된 상태입니다. 보건진료소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죠, 시골에.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들어간 이후에 사망률이 좀 줄어들었어요. 말하자면은 전에는 보건소 자체도 없고 산에서 내려와서 병원을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길에서 가다가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망 사건이 많이 줄었어요. 보건소가 늘어서. 그래서 그게 보건소가 제가 알기로는 800개가 넘게 77개 디스트릭트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출산 사망률도 많이 줄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좋아졌고요. 지금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각 학교에 이제 양호 선생님, 간호사를 이제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장기적인 전망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되고 나면은 학교 교육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 부분들을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NGO들이 각 학교에 가서 부정기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파란 눈에 외국인이 와서 위생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그마티 프로빈스부터 예전에 외국 NGO가 하던 것을 이제 네팔인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돼서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 간호사가 파견이 돼서 아이들 위생 훈련이라든지 보건 교육 이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또 가르칩니다. 보통 교육과는 그렇게 나와요. 거꾸로 엄마 아빠가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애들한테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애들이 가갖고 엄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되게 비위생적이야, 이렇게 해 라고 거꾸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어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빈곤국가나 이런 데서는 보통 그렇게 거꾸로 치고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양호 선생님 파견하는 이 간호사 소식은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사진 위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된 양파를 사기 위해 모인 사람들. 네, 이러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정부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깔리마띠 그리고 벌쿠 시장에서 압수한 양파를 시중 반값에 판매를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부는 기업인들이 매점 매석을 한 약 12,000kg의 양파를 압수했습니다. 이 압수된 양파는 금요일부터 킬로그램당 60루피에 팔리고 있습니다.
인도산 양파 수입이 중단된 후 시장에서 양파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양파 가격이 시장에서 140루피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네, 140루피까지 오른 양파를 그 정부에서 그 60루피에 팔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한 사람당 킬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 갖고 한 사람당 그만큼만 그 사갈 수 있고 줄이 아주 길게 섰다고 합니다.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그 소진될 때까지 12,000킬로를 압수했다고 하니까는 시중 반값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 다 엄마, 아빠, 애들 다 몰려서 지금 한 사람 하나씩 지금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양파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게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인도에서 수출길이 막히거나 국경을 막아버리면요 물자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네팔이 지금 정신을 차린 게 양파도 그렇고요, 감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쓰는 마늘, 이런 것들은 지금 국내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시대처럼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자주 올 거기 때문에 국경 문제가 되게 심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기초적인 어떤 채소라든지 과채류라든지 쌀 같은 거 자급자족 못하면은 이제는 나라가 그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이 아마 요런 그 이제 앞으로 뭐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농업부가 있거든요. 농업부에서 좀 주장을 해서 좀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자TV에서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코로나 소식을 비롯한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알림을 받아보실 분들은, 뉴스를 받아보실 분들은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하는 거 있으면요, 제 그 댓글로 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설명란에 제 그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글로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그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뉴스에 반영을 해서 그쪽 소식을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뭐 추석들 잘 보내셔야 되겠는데 한국도 뭐 마찬가지로 추석 때 많이 집에들 안 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추석 명절 잘 준비들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